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마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고 많이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주변을 돌아보시면 아마도 흔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장약을 거의 달고 살다시피 하는 그런 분들 계시니까요. 그런데 위장약을 이렇게 달고 살다시피 한다면 괜찮을까요? 궁금하시면 계속 영상을 봐주세요. 위산 분비 억제제는 콜레스테롤 저하제에 이어 가장 많이 판매되는 약품입니다. 그만큼 속쓰림과 역류성 식도염 이런 환자들이 많다는 것이죠. 위산 과다로 진단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요, 체내에서 분비되는 소화를 돕기 위해서 분비되는 효소 그리고 그 밖에 다른 물질들이 많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과다가 문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뭔가 좀 진단 방향이 엉뚱한 쪽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진단을 위산 과다 이렇게 내렸으니 그 진단에 맞춰서 위산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말록스, 텀스 이런 위산 중화시키는 이런 제품들을 중화제를 처방을 해봤더니 별 효과가 없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위산 분비를 억제하자 이런 쪽으로 이제 가게 된 겁니다.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 그래서 PPI라고 부르죠. 이런 쪽으로 가게 됐는데 이게 또 부작용을 우려해서 2주 이상 계속적인 복용은 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산과 염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사람의 몸은 몸 한 3분의 2 정도 이상이 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수용액 환경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런데 산이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서 수용액에서 수소이온을 내놓는 것을 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소이온은 양성자 이렇게도 부르거든요. 자, 그런데 위산은 염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 여러분들 그 에일리언이라는 영화 본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거기서 보면 그 징그럽게 생긴 외계 생명체가 질질질질 흘리는 그 액체 있죠? 그게 바로 염산입니다. 그러니까 막 녹아버리잖아요. 우리 위에서는 이렇게 강력한 염산, 위산이죠. 위산이 염산이니까요. 이거를 내놓습니다. 살균, 소화 이런 걸 돕기 위해서 내놓는 거죠. 자, 그런데 위산 과다라고 진단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위산을 너무 많이 내놨다 할 것 같으면 그걸 제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화시키거나 아니면은 내놓지 못하게 막거나 둘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위산이 너무 많다 이렇게 진단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제산제 이런 걸 쓰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실패하니까 이게 별 효과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내놓은 게 바로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라고 해서 PPI, 즉 수소이온이 산의 그 성분이니까 아예 내놓지 못하게 만들자 그런 겁니다. 음식을 섭취하면 위백이 살짝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게스트린 호르몬 분비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위산을 이제 활성화시키죠. 그런데 위를 중심으로 한번 볼 것 같으면요, 이 입구 쪽과 출구 쪽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위에 입구 쪽에 그 관략근, 밸브, 위를 중심으로 이제 밸브가 두 개가 있는데 입구 쪽 밸브를 갖다가 하부식도 관략근, 그 다음에 출구 쪽의 밸브를 갖다가 유문 관략근 이렇게 부릅니다. 두 밸브가 잘 잠겨 있으면 위산, 음식 이게 새 나가지 않습니다. 그림 왼쪽이 바로 그런 상황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위산이 충분치 않거나 산도가 약하면 소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게스트린을 내보내고 위산 분비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렇게 되면 농도는 좀 낮더라도 위산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유문 관략근하고 하부식도 관략근 이쪽에 이제 기능이 떨어지게 되겠죠. 특히 이 하부식도 관략근 여기가 약해지면은 위산이 안에 있던 것이 역류돼서 그것이 이제 역류성 식도염 이것을 유발하게 됩니다. 식도가 역류한 위산에 의해 손상이 되는 거죠. 이것이 역류성 식도염의 본질입니다. 그림을 다시 살펴볼까요? 그림 왼쪽처럼 위산 pH가 1.5에서 2.2 정도로 충분히 낮으면
하부 식도 관략근이 잘 닫히는데 충분히 소화가 되면 유문 관략근이 열리면서 소장으로 음식이 적절하게 내려갑니다. 그런데 위산 분비가 충분하지 못해 pH가 높으면 유문 관략근은 열리지 않으나 위산 분비는 계속되고 이로 인해 하부 식도 관략근 기능은 저하되어서 오른쪽 그림처럼 하부 식도 관략근이 열리고 위산과 음식물 역류가 일어납니다. 즉 역류성 식도염, 이거는 위산 과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류성 식도염을 일으키는 몇 가지 요인을 한번 살펴볼까요? 임신, 비만, 꽉 낀 옷 착용, 이런 것에 따라서 복압이 상승하는 경우, 자, 그 다음에 과식이라든가 고단백, 고지방식 이런 것처럼 정체 시간이 긴 음식을 먹었을 때, 그리고 야간에는 유문 관략근이 좀 열리거든요. 관략근이 이완되는 야간에 야식을 할 경우, 자, 그리고 술, 담배, 커피, 초콜릿 이것처럼 하부 식도 관략근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식품, 이런 것을 섭취했을 때, 이런 때가 역류성 식도염을 일으키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또한 십이지장의 pH 값이 7.2에서 7.5 뭐 이런 정도가 될 때 유문 관략근이 열리거든요. 그러면서 간과 췌장에서 소화효소가 분비됩니다. 간과 췌장에서 소화효소가 분비되지 않으면 그러면 유문 관략근이 열리지 않겠죠. 한편 치즈, 소시지, 라면, 스팸 이런 것처럼 위액이 소화시키기 어려운 그런 식품을 섭취하게 되면 위산이 계속 분비가 됩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은 식사 중 물을 아무리 많이 마셔도 괜찮거든요. 문제는 위산이 약한 사람, 이런 사람이 식사 중에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산도를 맞추기 위해서 위산이 계속 분비가 됩니다. 이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산도를 맞추기 위해서 계속 위산이 분비가 되면 그러면 역류를 유발하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위산이 충분치 않거나 산도가 약해서 발생한 속쓰림을 조금 좀 낫게 하기 위해서 제산제를 먹는다. 이거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죠. 상처 부위를 코팅하고 위산 분비를 억제해서 잠시는 좀 괜찮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결코 장기적으로 보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위산 부족의 요인을 소개해 봅니다. 평소 생활 습관과 관련해서 잘 숙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생제 과다 사용, 헬코박터 감염, 만성 스트레스, 부실한 식사, 급히 먹기 또는 일하며 먹기, 엔세이드라고 하는 것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소염 진통제, 뭐 예를 들어서 아스피린, 이부프로펜,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과다 사용, PPI 복용, PPI는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라고 해서 프로톤 펌프 억제제를 얘기하는 경우입니다. 그런 걸 복용할 경우나 시보라고 해서 소장에서 너무 이제 과도하게 박테리아가 성장했을 경우 뭐 그런 경우를 얘기하고요. 노화, 식품 민감성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이상과 같은 이런 일들을 유의하면서 위의 건강을 살펴야 되겠습니다. KNL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위해 좋은 정보, 과학적으로 검증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주변에 좀 널리 좀 알려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건강해지고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